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것만 같았던 생각에 부풀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친정의 부도로 인해 일을 하기보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딸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밖엔 없었죠. 낮엔 애들과의, 저녁엔 호프집, 편의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참 염치없게도 그때 당시 동아줄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대로 승낙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지속되었죠.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진짜 못 보겠다. 내 옆에 와서 편히 살아, 어? 내가 어떻게 염치없게 시집을 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미안해서 못 그래 나는. 나 이용하라니까.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 벌이로 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원하면 너 전공 살려서 다시 일도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결혼하자. 정말 잘할게. 더 이상 너 힘든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어?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분명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집 기울고 나 집에도 얼씬 못하게 하시는데 결혼까지 가능하겠어?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나 사실 자신 없어.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이 고마워. 근데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내가 설득할 거야.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애초에 덜고 마음 편하게 시집 와. 너도 좀 너 자신을 챙겨. 남편의 끝없는 프로포즈에 결국 승낙을 했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가는 시집이라 그런지 마음 한편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어머니는 절 정말 싫어하셨죠. 염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집이 기울기 전 저를 참 예뻐하셨던 분위기에 사실 이런 부분에 적응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집이 부도가 나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많이 봤던지라 시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겠거니 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주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100번 1000번 이해 가능한 일이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왔고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해? 제가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있어? 아니면 집에서 뭐라도 해줄 수 있어? 너 말 좀 해봐라. 학교 다닐 때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우릴 네 아래로 본 거냐? 그땐 그때고 사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지. 안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 많이 좋아졌고 결혼하고 저도 제대로 일해 보려고요. 진정이 번듯해야지. 네가 이래서 뭐 돈 벌어서 우리 아들 기 살려줄 수나 있어? 아유, 머리 아파 진짜. 뻔뻔하다 너 정말.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원래 얼굴 두꺼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대해도 못 당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에휴. 도련님도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코가 깨어서 그냥. 도련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죠, 어머니. 아휴. 저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측은지심이니 그런 적선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실래요? 기분 안 좋네요. 어머, 어머님,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보셨어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봐도 비디오네. 아주 위아래가 전혀 없겠어. 형님 되실 분과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고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분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내게 기회다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 했죠.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때 시어머니는 집에 도움이 되라며 일을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죠. 밖에 나가 얼마나 번다고 여자가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본인의 수족 부리듯 부리셨어요. 오늘 백화점 가서 내 가방이나 픽업해와라.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그 초밥집 알지? 거기 초밥집 가서 초밥도 픽업해오고. 요새 초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 너 어차피 시간 남아 돌자니 안 그래? 가지고 오렴. 가방이랑 초밥이요? 아, 저 오늘 면접 보려고 했거든요. 내일 혹시 사다 드려도 될까요? 가방도 내일 픽업 가능할 것 같은데.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어차피 도우미 쓰는 비용이나 네가 벌어는 월급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니? 내가 이런 것도 너 못 시키면 결혼을 뭐하러 시켰어? 안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집에서 너 같은 거 생각이나 해봤겠니?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말한 대로 백화점 갔다가 초밥집 갔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와. 알겠어? 너 머리도 좋은 애가 왜 그러니? 이런 거 각오도 안 하고 시집 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갈 채비부터 해. 얼른. 시어머니는 강압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무조건 결론부터 지어버리는 사람이었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전공을 살려 일을 한다는 꿈도 무시당한 채 시집살이에 젖어들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항상 제 노고를 많이 알아주어서 그나마 남편이랑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남편 하나는 정말 진국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제 편이었답니다. 행복하게도 말이죠. 미안해. 오늘도 힘들었지? 아무래도 엄마가 아직도 마음이 덜 풀어지셔서 그래. 내가 기회 봐서 너 취직 자리 알아볼게. 너도 일해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금방 구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기분 풀어. 고마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겠어. 그래도 가끔은 섭섭한 마음이 크긴 해. 우리 친정 망하기 전까진 굉장히 잘해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날 대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내가 해온 게 없으니 할 말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좋아서 결혼한 건데 누가 뭘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그러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해. 알겠지?
학교 다닐 때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절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친정이 망하자마자 이렇게 저를 대한다는 것이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그동안에 잘해주셨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시집살이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해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절 더 막대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저 역시도 참자 참자 해서 이젠 더 이상 참지 말자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점점 독해지는 것이었죠. 너희 친정 소식은 좀 어떠니? 요새 뭐 일은 하시는 거야? 빚은 다 갚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던 회사가 망해? 네, 요즘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회사 복구하는 과정이 있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은 무슨? 우리 아들한테 혹시라도 손 벌릴까봐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하긴 너네 친정 부모님도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그동안 딸내미 등골 빼먹은 게 얼만데 안 그러냐? 너 행여라도 이제 돈 갖다 바칠 생각 마라. 알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등골이라뇨.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그때 갚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어려워지면 자식이 돕는 게 마땅한 거지. 그럼 어머님 어려울 때 이이가 모른 척하길 바라시는 거네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안 그래요? 저도 참기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뭐라고? 아주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말대꾸 하고 싶어서?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은 금세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험담을 하실 때면 신나서 같이 험담을 하시곤 했어요. 참 속상했어요. 남편 말곤 이 집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저 제 허물만 캐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들리시기에 스피커폰으로 한참을 제 욕을 하시고 분이 풀리셨는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복잡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냐, 오늘은? 아주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개불 가진 것도 없는 게 글쎄 나보고 말 조심하란다. 미친 거 아니니? 어머머머머, 어머님, 그런 걸 듣고만 계셨어요? 초장에 잡아야 해요, 그런 것들은. 어디 어머님한테 함부로 주제도 모르고. 하여튼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어머님도 참지만 마시고 아주 혼쭐을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착해서 탈이야 정말. 누가 아니래니? 아주 날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한다니? 정말 며느리 복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제가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 가서 동석이를 팍 죽여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너밖에 없다. 아주 저것은 끌러먹었어. 집도 망해 말도 안 들어 처먹어. 아주 내가 제명에 못 산다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게 둘이 절친이 되어 저를 욕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돈이라도 떳떳이 벌어야 어머님께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취업을 말리셨지만 한사코 거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하필 이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계획이 없던지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서야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데 덜컥 임신이 되니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아빠 되게 생겼어. 아, 하필 이럴 때 내가 취직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정말이야? 임신했어? 아, 너무 기쁘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축복이지. 내가 잘할게 더욱더. 그리고 엄마한테 분가 얘기해보자. 임신도 했는데 여기서 살다가 너 스트레스 더 받으면 어떡해? 안 그래? 좋게 생각하자, 어?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무한긍정으로 말해주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또 한 번 내 꿈에 고꾸라졌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죠. 저희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썩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아빠가 되자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시어머님 분가를 한다는 소식을 노여워하셨어요. 제가 다 조정해서 이렇게 된 줄 아셨거든요. 모든 게 시어머니에겐 제 잘못이었죠. 엄마, 우리 집 하나 얻어서 나갈게요. 우리 돈으로 전세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무래도 임신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도 임신해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걔가 나가 살자고 그러디? 내가 지 괴롭혀서 애 떨어진다고? 참나, 아주 웃기는 애다 아주. 자기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가끔 내 심부름밖에 더해? 그래, 어디 한번 나가서 잘 살아봐 이것들아.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냥 좋게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얼마 안 살고 나갈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 이 어미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냥 나 다 버리고 나가겠다 이거지?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어떨 것 같니? 나 혼자 너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식들이라고 어쩜 이렇게 엄마 속을 몰라줘? 속상하다 정말. 그래, 나가버려. 엄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 마음 안 좋게.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희도 독립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분가를 원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분가를 허락해 주셨죠. 저에게도 드디어 자유가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분가를 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전 태교를 하며 어떻게든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일념을 굳게 먹었어요. 아이 낳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경력이 단절된 것만 같아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나 임신 중에 뭐라도 해볼까 봐. 너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기 나오면 당분간 또 경력 단절될 텐데 뭐라도 해야지. 왜, 쉬지. 돈 때문에 그래? 너랑 아기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는 돼. 난 너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 마음 편하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어머님도 그냥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고. 아기 크면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줘. 난 언제나 자기 편이지. 걱정 마. 자기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뭐든지 자기 편이야. 엄마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하고픈 거 해. 남편은 다행히도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이었어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기쁘더군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임산부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처음엔 반기지 않았던 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무 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쁨도 공존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처음 아이가 생겼을 때 속상해하던 그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 더욱더 태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분가를 한 대신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는 날도 많아졌죠. 제가 시댁을 안 챙긴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꼬박꼬박 시댁에 갈 때마다 찾아가는데도 어머님은 늘 제가 일주일에 4번은 시댁에 와서 집안일이나 음식을 하길 바라셨죠. 대놓고 그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한테 전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넌 연락도 한 통 없니? 아주 분가해서 살판 났구나. 집에만 있으면 디룩디룩 살만 쪄, 알아? 좀 집에 와서 반찬들 좀 하고 운동 겸 와서 청소도 좀 해라. 아주 분가했다고 나 몰라라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니까. 꼭 내가 이렇게 와야겠니? 아, 요즘 이래저래 바빴어요.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안 드셨으면 식사 준비 좀 할까요? 됐다. 내가 무슨 밥 얻어먹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까먹을까봐 상기시켜주러 온 거야. 알겠니?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할 일은 밥하고 청소하는 거야. 그거를 해야 내가 퉁이라도 친 거 같지? 안 그래?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이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무조건 넌 와서 나한테 봉사해. 알겠니? 이렇게 종종 오셔서 제가 어머님네 자주 가서 음식과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저에게 몸 한번 괜찮냐는 말 없이 말이죠.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대접받지 못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제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았어요. 혹시라도 아기를 낳아도 어머님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전 이 집안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깐요. 속이 상한과 동시에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보란 듯이 잘 될 거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집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제 배는 이미 만삭이었죠. 형님네 아이와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형님네는 벌써 아이를 낳아 조카가 돌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큰 손주를 하염없이 예뻐하며 물고 빨고 하시더라고요. 뭐 첫 손주니 얼마나 예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도 역시나 전 쉴 새 없이 일을 했어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더욱 실망감만 앞섰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도 대놓고 그렇게 차별을 하셨으니까요.
그때도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참아냈어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예, 전 좀 더 붙여라. 우리 큰애가 잘 먹네. 아주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아유, 내가 도움도 못 줘서 어떡한다니. 아니요. 뭐 도우미 아주머니도 종종 오시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동서, 이거 간이 왜 이래? 너무 짜다. 나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느라 짠 거 안 먹는 거 몰라? 내가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해? 아유,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한다니까. 어머, 그러네. 예, 넌 큰애 먹을 거 좀 잘 챙기지 이게 뭐야? 너도 곧 애를 낳을 건데 그렇게 센스가 없어? 아, 짜다고요? 제 입엔 하나도 안 짜던데. 그럼 이쪽 간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좀 드세요.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뭐야? 뭐 알아서 안 짠 거 골라 먹으라는 거야? 아, 센스 있게 그냥 알아서 딱딱 간을 했어야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도 바빠요. 아님 형님이 좀 하시던가요. 누구는 식모고 누구는 공주예요? 오히려 형님은 몸이 가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와서 간도 보시고 음식도 좀 하세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저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랑 얘랑 같아? 넌 아무것도 없이 빈 몸뚱이 하나로 들어오내고 얘는 혼수를 얼마나 해왔는데.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날도 제가 한 음식이 짜네 어쩌네 하면서 타박을 하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수 얘기를 꺼내며 또 저의 기를 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제가 식모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물건 취급하며 말을 한 것이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화나게 하더라고요. 원래도 말씀을 가려 하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좀 선을 넘더라고요. 이제 시터 이모 구해야 하는데 아휴,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래도 애가 돌쟁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쉽게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곤란해 죽겠어요. 뭐 믿고 맡길 데가 있어야 딱하니 시터 구하는데 친구네는 여러 번 바꾸더라고요. 어머, 돈 주고 왜 쓰냐? 놀고 먹는 얘 갖다 써. 얘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경험해보고 좋지 뭐. 우리 때는 만삭 때도 일 다녔는데 우리 집 공식 식모 있잖니. 아무것도 안 해오고 빈 몸뚱이로 왔으면 이런저런 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야. 안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줘라. 뭐라고요? 공식 식모? 아,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돌았네. 단단히 돌았어 아주 이 집구석. 뭐야?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말이야 막말로. 네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안 그래? 넌 몸으로 떼어야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옆구리를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제 표정은 싸하게 굳어갔어요. 그리고 전 기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정말 절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아예 없더라고요. 화가 났죠. 정말 그날은 저의 모든 게 부정당한 것만 같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저러는지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왜 식모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 집구석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남편과 아주버님이 제지하며
말려주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놀랐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만석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형수님네 아이는 알아서 봐야죠. 저 절대로 일 못 시키니까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서 돌쟁이 애를 보라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말조심 좀 해줘요. 엄마, 지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재수씨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참나, 재수씨 혹시 지금 뭐 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분가했겠다. 얼마나 지세상일 거야. 엄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재수씨가 저희 회사 회계 담당이에요. 재수씨, 말씀 안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저 재수씨한테 잘못 보였다간 저희 회사 나랄까요? 엄마 말조심 좀 해주세요, 진짜. 식모는 무슨?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주. 사실 제 꿈은 회계사였어요. 경영학과를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친정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부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이었죠. 그러다 지금까지 경력 단절로 쭉 살아오다 임신을 하면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배가 나오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회계사 시험에 붙었고 임신한 몸으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어요. 다행히 대표님이 여자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감사로 맡은 회사가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였고요. 이 사실을 저와 남편, 아주버님만 알았어요. 나중에 애 태어나고 정식으로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말할 내용이라 시어머님께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이때 터진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눈이 동그래져선 갑자기 절 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강약약강인 인간들이었어요. 입덧도 끝났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뭐야? 얘가 뭐라고? 무슨 큰 실수라는 거야? 집에서 놀고 먹기밖에 더해? 실수는 무슨?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애인 줄 알겠다. 대단한 분이죠. 저희 회사 회계 감사해 주세요, 재수씨가. 제가 엄청 잘 보여야 할 분인데 뭐. 당신도 좀 이제 재수씨한테 너그럽게 돼. 그게 뭐야 말투가. 재수씨가 여기서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간이 짜네 싱겁네 안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동서가 회계사라는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냈어? 말이 안 되잖아. 왜요? 제가 회계사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요? 악착같이 공부했죠. 형님이랑 어머님 하도 무시하는 통에 꼭 뭔가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두 절친께서 절 덜 무시할 거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한테도 그렇고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는데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설사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한들 어떻게 형수님네 가서 애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 아니, 내 말은 도와주면 어떻냐는 거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받아들였니? 그런 거 아니지? 그래도 그냥 식구끼리 얘기해 본 거니까 마음 풀으렴 둘째야. 아니, 너 똑똑한 건 알았는데 어쩌다 그렇게 회계사가 된 거야? 감쪽같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한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신 어머님네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절 무시한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원한다면 어머님과 손절도 하겠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사실 안 보고 싶어. 사람 무시도 한두 번이지. 자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안 보고 싶어. 내가 더 미안하지. 너 안 힘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네가 싫으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고생하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정말이야. 나 다신 안 봐. 나 식모 취급하는 거 넌덜머리나 정말. 이제 그냥 우리 세 식구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네가 싫다면 나도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아, 나도 정말 너한테 염치가 없다. 다행히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그날부로 전 시댁과 절연했어요. 아주버님 회사 회계 감사는 재택으로 계속 진행을 하였지만 제가 회계사가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전화를 번갈아 가며 하시더라고요. 설마 하니 제가 아주버님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말이죠. 그렇게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끝내고 손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회계사 됐다고 했지? 아유, 너무 좋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이제서야 네가 우리 가뭄에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으면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이제 내가 한숨 놓았어. 네? 등골이요? 웃기네요, 아주. 여태껏 어머니네 노역살이 한 게 얼만데 등골이라니. 만삭인 몸으로도 저 일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랑 상의했어요. 다신 어머님네 안 보기로. 어차피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 큰며느리 있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한테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요. 이게 마지막 며느리로서 전화하는 거예요. 다신 연락 마세요. 아기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회계사 됐다고 뻐기는 거냐? 지금 네가 우리 아들이랑 나랑 절연시키려고 해? 니까지 깨? 네, 그러려고요. 절연시키려고요. 어디 한번 그러니까 외롭게 살아보셔요. 매번 말뿐이 형님이랑 잘 지내보시고요. 아마 그 우정 영원할진 모르겠지만 두 인성들이 그지 개차반인데 오래 가겠어요? 잘 살아보셔요. 늙어도 절대 안 찾아갈 거니까.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절연을 했어요. 집에도 찾아오시고 했지만 문은 당연히 안 열어드렸고요. 남편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인지 아예 차단을 하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 회사를 잘 부탁한다느니 이런 전화나 해댔고요. 형님한테도 욕 한 사발이 해주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진통이와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마음속 묵은 채증이 말끔히 내려가니 갑자기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날 시원하게 애를 낳았습니다. 어찌나 한 방에 낳았던지. 동서, 어머님한테 들었어. 뭐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우린 우리잖아? 우리 애아빠 회사 잘 부탁해. 동서의 말 한마디가 크다며? 내가 그동안 뭘 몰라가지고 노인네 시키는 것만 했잖아. 이해하지? 난 동서가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야, 너도 앞뒤 다르게 그러지 좀 마. 어머님한테 붙어서 날 못 잡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아쉽니? 너야말로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주버님만 불쌍하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참, 혼자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게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너 때문이라도 아주머님 회사 박살내기 전에,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너네 경을 치고도 모자라, 알아? 아니 이게 막말하네? 너 회계사 좀 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어머님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 날 이해 못해? 나도 그 노인네 비 맞추기 힘들어. 같은 며느리로서 이해 좀 해줘, 동서. 응?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격도 맞는데. 내가 널 이해를 왜 해? 이 미친 거사.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막말하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 형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음성 녹음을 해놨다가 어머님께 전송해 드렸죠. 어머님은 형님이 본인 욕을 저에게 했다는 것을 보고 그 두 집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는 시모 인생이 초전박살 났으니까요. 이 며느리도 손절, 저 며느리도 손절,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아이를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비록 시집살이로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회계사도 되고 예쁜 아이도 낳고 무엇보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루예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를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휴직이 끝나면 돌아갈 내 자리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던지. 아마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말이죠. 앞으로 워킹맘으로서 제 자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칠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 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몰뚱이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진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것해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재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더 늘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 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니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 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어쩌다 가끔 그러면 대충 넘어갔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미 난소암 2기로 접어든 상태였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시모가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건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궁저출과 암 제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길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 시모가 이런 저에게 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 앞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손자는 앞으로 평생 안아볼 수 없을 텐데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 또한 손녀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너한테 손자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몸이 안 좋아진 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하필 암도 난소암이 뭐니?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깝구나. 너희들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 나는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너의 그 몸뚱어리가 하자가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아들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원해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분이서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암을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부모는 제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는데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시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면서 많은 걸 도와주셨지만 매번 병원으로 찾아온 시모는 남편과 언제 이혼할 거냐는 말밖에 하지 않길래 서운했던 저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더 이상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곧 퇴원한다면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넘어가는데 이제는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도 원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네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병자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불쌍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오늘 내 아들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퇴원을 해도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어머님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이혼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너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릴 거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저에겐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으면서 시모에게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는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면서 시모에게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우울한데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이 연락도 없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 당신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도대체 뭔데 그래? 당신이 나와 나눈 대화랑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던데?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어머님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며? 당신 본심이 뭐야? 나랑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돼? 그거? 난 또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하도 이혼하라고 닥달을 해서 입 아프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했던 것 뿐이야. 내가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곧 있으면 퇴원 예정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님이 퇴원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데 당신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확 와닿진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가 못해 계속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게 부탁했어요. 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병문안도 몇 번 와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줬었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친구 덕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퇴원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면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야 태원이 실감이 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태어나는 거라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거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보면 많이 놀라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를 세워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저를 보며 서럽게 울면서 달려온 제 딸을 품에 안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밖으로 내쫓았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말부터가 충격이라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뒤 앞문으로 급하게 뛰어가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은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 연놈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의 사진 촬영을 도왔던 사진기사가 촬영을 계속 진행할 거냐는 말에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제 뒤에 서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에 대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둘의 사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였냐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은이를 내치고 50일 촬영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도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문안 왔었잖아.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이 사람도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 투병하다 숨을 거뒀었잖아.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당신 병문안 왔을 때 몇 번 얼굴 보게 되면서 잔잔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술 한잔 했었어. 서로의 아픔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술을 꽤 오래 마셨는데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됐었는데 딱 한 번의 실수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고 출산까지 했던 건데 당신이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여기에서 50일 촬영은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지.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 몰래 둘이 눈 맞아서 이런 일까지 꾸며? 내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곧 태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딸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분간 일도 쉬기로 했었다며. 내 병간호 해주려고 휴직계 냈었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전염 뱃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였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만 살고 싶었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내한테 씨를 뿌린 거야? 나도 원했던 거야. 전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간 힘들었었고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았고 이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너는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지 더 이상 여자 구실을 못하잖니?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이 원하는 아들 못 낳아주잖아. 나는 대신 낳아줬고 새 와이프 새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 삶 찾아서 떠나. 이 사람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뻐서 50일 촬영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으니까 너는 그냥 위자료 받고 갈 길 가라. 나한테도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연놈들의 추악한 행동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진작가는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바탕 주먹질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학 동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경찰들 옆에 붙어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를 주워들어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저희 엄마도 또다시 대학 동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말리면서 중재를 하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낫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돼 벤치에 앉아 두 연놈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소리치자 남편도 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막말을 주고받은 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애도 못 가지는 네가 여자냐?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 안겨줘서 눈치 보여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냈으면 알아서 이혼 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딜 붙어 있으려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은 인생 안 걸린 너한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지.
병자 떠안고 맨날 안 좋은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좋아하시네.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뭘 잘났다고 노려보고 있어? 그동안 이혼 안 해주고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모르잖아. 암이 재발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너는 곧 죽을 테고, 그럼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게 될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산보다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이라고 서둘러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길이잖아?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 걸어서 내 인생 피해본 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거야.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지긋지긋했던 우리 관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남편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 분노를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쏟아낸 뒤 침을 뱉어버린 뒤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들을 강하게 밀친 뒤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돌발 상황이 터져 버렸네요.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세워져 있던 농기구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만 바라보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있던 농기구를 조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로 밟게 됨과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을 감싸며 뒹굴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갈고리에 넘어져 눈에 찔려버리는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경찰들은 남편을 경찰차에 급하게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도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저희 가족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한 뒤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차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두 연놈들을 상대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암투병이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출산한 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건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인생 2번 안 그럴까요? 애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요.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이 먹여 살려야겠죠. 그년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지금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제대로 된 복수 같아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